이어서 6번째 발표주인 5959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무신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무신사 디지털 마케팅 기획을 준비한 5959의 첫 번째 발표자 장혜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온라인 패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가 증가하였고요. 그중 우복은 8%가 증가하였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 또한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패션 의류에서 모바일 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여성의 비율은 74%로 주로 여성이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무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쇼핑을 결합한 무신사는 MZ세대의 패션 놀이터로 자리 잡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아인을 모델로 내세운 다 무신사랑의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9월과 10월에 이익률과 신규 설치 기회가 급등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럼 저희 무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20대들이 저희 무신사를 이용하고 있었고 남성이 50%, 여성이 49%로 성별이 비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패션 시장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왔는데 무신사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사 종합 쇼핑몰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성 고객이 많은 무신사의 특징을 고려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데이터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남성 고객을 추려서 봐보았는데요. 남성 쇼핑에서 무신사의 위치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남성을 타겟으로 한 하이버나 루핑과 같은 경쟁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많은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률에서 봤을 때는 대비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후발 주자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타 앱으로의 이탈률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무신사는 여성을 타겟으로 한 지그재그와 에어블링과 같은 어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열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용자 수에서도 많이 뒤처진 것을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진행한 캠페인으로 신규 설치 기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블리보다 낮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후발 주자가 등장하고 비교적 낮은 여자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무신사가 앞으로 종합 패션몰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남성 고객들의 충성도를 강화해서 이들의 이탈을 막고 패션 시장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신규 고객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가지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 타겟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신사의 사용자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신사 앱 에이프를 통해서 무신사의 현재 사용자 비율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지표에 보시다시피 무신사 사용자 비율은 이제 라이트 유저와 휴먼 유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장혜연 교육생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후발 주자인 하이버 같은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저희는 이제 무신사가 이제 지금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휴먼 이용자와 라이트 사용자의 그런 전환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좀 더 최적화된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휴먼 사용자와 라이트 사용자의 전환을 높일 수 있지 저희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이제 무신사는 무신사 매거진과 무신사 TV와 같은 수많은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 기획자인 MD보다 콘텐츠 기획자인 에디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산해내는 이제 무신사 자체 콘텐츠는 무신사가 현재 오늘날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성공 요소 중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력한 무신사만의 콘텐츠를 저희는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 고민에 앞서서 먼저 무신사가 현재까지 어떤 광고를 집행을 해왔는지 저희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SOB를 통해 최근 1년간 무신사의 광고 소재를 살펴본 결과 무신사의 이제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위주로 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경우를 할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런 할인을 하고 있다라는 위주로 광고를 하고, 그 이벤트를 제외했을 때는 제품과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정도로만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신사가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던 무신사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무신사와 타겟과의 접점과 인게이지먼트를 늘리는 쪽으로 저희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신사만의 강력한 콘텐츠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노출시킬까 저희는 고민을 해봤고, 그에 대한 답으로 세부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무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앱 메이프를 통해서 무신사와 동시 소지율이 높은 앱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무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연예, 군대 관련 관심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앱 프로파일 DMP, 실내 위치 DMP, SKP DMP,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세부 타겟팅을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포츠 관심 타겟 설정인데요.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 운동용품,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운동에 필요한 식품들,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였고, 그리고 앱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홈 트레이닝, 그리고 나이키 클럽, 아디다스 트레이닝 같은 운동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람들을 타겟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실내 위치 DMP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나 경기장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타겟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KP DMP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운동시설이나 경기장 같은 그런 목적지 설정으로 검색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타겟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스포츠 관심 타겟으로 설정된 타겟들에게 저희는 이제 무신사 스포츠 관련, 운동 관련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기획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을 해주는 그런 광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동이나 스포츠 관련 어플을 접속할 때 이렇게 배너 광고로 그 콘텐츠, 무신사의 자체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광고를 기획하였고요. 이런 광고를 기획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고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관심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인플루언서들 중 한 명을 섭외해서 제휴를 해서 그들 무신사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광고 마케팅 그런 기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 중에 말왕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그 주 콘텐츠는 운동 헬스 관련 콘텐츠이지만 패션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 또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86만 명을 보유한 마랑TV는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무신사가 이런 스포츠 브랜드, 특히 아디다스나 나이키뿐만 아니라 안도아마 같은 스포츠 의류를 다양한 스포츠 의류에 대한 의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또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 또한 무신사를 통해서 그런 기획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예에 관심 타겟 설정입니다. 연예에 관심 타겟 설정도 마찬가지로 앱 프로파일 DMP, 실내 위치 DMP, 키워드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연애 관련, 데이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연애 데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람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관, 카페, 이런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지역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타겟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된 타겟들에게 저희는 이제 무신사 자체 콘텐츠인 데이트 및 커플룩 관련 무신사 매거진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는 콘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에 광고를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무신사 안에 있는 콘텐츠를 네이티브 광고 형식으로 피드에 기재를 해서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광고 계획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군인 타겟입니다. 군인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앱 프로파일 DMP로 이제 군인들은 특히 이제 자신의 저녁일을 남은 계산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항상 군돌이나 저녁일 계산기, 곰신톡 같은 군대 관련 저녁일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타겟들에게 저희는 군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고 개인 정비 시간이 시작되는 5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맞춰서 저희도 광고 집행을 이 시간대로 집중 노출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의 경우는 휴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그 휴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군인 또한 휴가 때 무슨 의류를 입을지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유추를 해냈고, 그리고 그런 군인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휴가 때 뭐 입지라는 카피를 통해서 군인 휴가룩, 민간인 룩 같은 군인 관련 패션 관련 콘텐츠들을 무신사와 함께 기획하고 그들에게 좀 더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단순히 연령뿐만 아니라 상황과 취미로 묶어 타겟팅함으로써 무신사의 주 고객인 20대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타겟에게 노출을 함으로써 인게이지먼트를 늘리는 그런 광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류주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신사의 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박은별입니다. 네, 무신사의 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들이 무신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네, 상위 랭킹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무신사의 상위 랭킹을 보시면 스트릿 브랜드가 주요 포진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무신사 사용자 중 약 5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트릿 브랜드가 상위 랭킹이라는 것은 여성 고객들도 주로 스트릿 브랜드를 구입하기 위해 무신사를 이용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무신사 포스트를 살펴보시면 스트릿 패션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여성 고객 충성도가 높은 에이블리, 지그재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위 랭킹에서 러블리, 페미닌, 심플 베이직과 같은 키워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데이터랩의 여성 패션으로 인기 검색어를 살펴보면 원피스, 롱원피스, 블라우스, 하객 원피스와 같은 이런 페미닌한 브랜드의 옷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신사는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한 우신사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지만 스트릿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았고 여성 고객이 선호하는 러블리, 페미닌 스타일의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유저들에게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신사 뒤에 가려져 있는 우신사의 매력을 어떻게 알려줄까? 저희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3가지 광고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컨셉은 너만의 반반한 매력입니다. 썸 트렌드를 통해 패션 키워드를 분석해 본 결과 데일리룩, OOTD, 패션 스타그램 키워드량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SNS 패션 스타그램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우신사 제품을 가지고 두 가지 분위기의 코디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우신사의 다양한 스타일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을 유저에게 인지시킬 수 있고 우신사 제품을 알려 여성 신규 고객의 유입을 깨할 수 있고 또한 우신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어떻게 코디하고 어떻게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 광고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롤링 인터랙티브 광고입니다. 네, 롤링 인터랙티브 광고와 같은 경우 마우스의 커서와 롤링에 따라 2가지 이미지를 노출하여 대비되는 코디와 그리고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광고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터랙티브 광고로 고객의 주목도를 높이고 우신사의 다양한 스타일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을 유저에게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타깃을 다르게 하여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대학생 타겟에게는 스트릿 스타일의 이미지를 먼저 노출시키고 사회 초중년생 타겟에게는 성숙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먼저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광고입니다. 우신사 TV 내에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지만 1만 유저라는 기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콘텐츠를 활용해 두 가지 유튜브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트루브 디스커버리 방식입니다. 트루브 디스커버리를 통해 패션 잠재 고객에게 우신사를 노출하고 또 마스헤드 방식을 통해 대규모 도달 보매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로 2030 여성은 출퇴근 밤 10시에서 11시에 노출이 최적화되어 있고 이 시간대에 광고를 노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K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성과 여성을 세그먼트하였습니다. 남성은 스포츠, 연애, 군인으로 세그먼트하였고 DA, 인플루언서 마케팅, 취향 상한 콘텐츠 저격을 통해 라이트 휴면 고객을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남성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것이 최종 KPI입니다. 또한 여성은 패션 취향으로 나누었습니다. 스트릿과 페미닌 러블리와 같은 패션 취향으로 나누어 SNS 이벤트, 컨텐츠를 활용한 유튜브 광고, 또 반반 매력 DA를 통해 우신사를 활성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KPI로 여성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KPI입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는 새로운 마케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무신사가 하지 않았던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해라는 매체를 선택하였습니다. 화해 같은 경우는 패션 관련해 동시 소지율이 높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화해와의 제휴 마케팅을 통해 이런 패션 관련하여 관심 많은 여성 신규 고객 유입률 증가와 함께 또한 무신사 내 화장품 카테고리를 인지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 카페와의 제휴 마케팅입니다. 독치사와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의 주 연령대인 20대 남녀 유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제휴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 유입을 꾀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 마케팅입니다. 무신사 데이 마케팅입니다. 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매주 월요일 사용자 수, 사용자 시간, 사용 시간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요일 출퇴근, 취침 전 시간에 맞춰 일정 항목 할인을 진행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SA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사는 의류 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를 통해 여러 카테고리 상품을 이러한 이미지로 노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포함된 브랜드 검색 광고를 노출하여 검색자의 주목을 높이고 경쟁사 브랜드 검색 시 무신사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SA 전략을 마지막으로 무신사 5959조의 광고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제안을 하기 위해 제안서에 녹였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무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20대 유저의 입장에서도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 어떤 점을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녹여낸 제안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역할에 대해서는 류지연 조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네, 저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남성 타겟 콘텐츠 기획과 그리고 검색 광고 기획을 맡았고요. 그리고 박은별 교육생은 이제 제휴 마케팅과 데이 마케팅을 기획을 하였고, 장혜영 교육생은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여성 관련 여성 타겟 콘텐츠 기획을 맡았고, 이런 콘텐츠 기획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 조원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섯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기 그 무신사가 따로 앱이 없죠. 무신사만 있고 웹사이트 들어가도 무신사 들어가서
그 안에 서브 카테고리로 있는 거예요, 우신사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키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신사 앱이나 아니면은 웹이나 앱이나 그 별도의 여성 브랜드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안에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저희 생각은 따로 이렇게 무신사를 분리해서 키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금 무신사와 무신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성 고객들이 무신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무신사를 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신사만이 갖고 있는 스트릿 브랜드를 먼저 접하기 때문에 무신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먼저 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신사를 먼저 분리를 시켜서 무신사만의 장점을 방문하게 하고 리텐션을 높이거나 뭐 브랜드 이런 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그재그나 에이블리아 같은 경쟁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미니 러블리 이런 약간 여성적인 브랜드들이 그리고 우신사가 가지고 있는 랑 에이블리 같은 어플들은 보세 제품이 많은 반면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무신사를 재사용한 이유는 제품의 질이 좋아서 이런 브랜드 제품을 좀 더 강조하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개가 나왔는데 이제 설치자 수라든가 사용자 수가 좀 예시가 됐으면 좀 더 이해가 좀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왜냐면 남성 타겟에서는 그런 숫자를 안 보여줬는데 여성 타겟에서는 분명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